네,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구역 지도자 수련회를 이렇게 은혜 가운데 열게 되어서 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지난 여름 참 날씨도 많이 무덥고 또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는데, 또 시간은 흘러서 이렇게 구역 지도자 수련회를 갖게 되고, 이제 뭐 선선한 바람이 불고 있으니까 곧 이제 가을이 성큼 또 다가오겠지요. 이런 때에 우리 구역 지도자들 여러분들 함께 해서 이렇게 또 수련회를 갖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 오늘 이렇게 구역 지도자 수련회를 은혜 가운데 잘 감당하고 나서 또 우리가 힘을 내서 9월부터 우리 구역 식구들을 잘 돌보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교회가 또 각 구역들마다 아름답게 성장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참 오랜만에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니까 참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각 가정에서 이렇게 줌으로 연결되어 계시고, 저는 지금 이제 본당에서 이제 여러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오늘 모임은 세 가지의 방향성을 가지고 오늘 이제 구역 지도자 수련회를 감당하려고 합니다. 이제 첫째는 코로나 상황이 이게 금방 끝나지가 않고 계속해서 이제 오래 지속이 되니까 참으로 지치기 쉬운 그런 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모임을 통해서 우리 구역 지도자 여러분들께서 마음의 쉼을 얻고 또 위로도 얻고 또 아름다운 활기도 회복하고, 그래서 우리 구역 지도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북돋는 그런 시간 안에 의미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경 153 올람운동. 이거는 이제 올해부터 우리가 시작했는데 이 코로나 시대에 가장 적합한 귀한 운동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저는 이 회차가 반복될 때마다 지금 이제 한 32번째 가까이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 회차가 진행될 때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총을 허락해 주셨는지 이것을 진행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너무나 귀한 운동을 우리가 시작하게 된 거죠. 이제 올해 연말까지 우리 교회가 이 뿌리를 잘 내리고 3년 동안 이 모든 내용이 진행되어 나가는데, 내년에는 이 귀한 일들을 한국 교회에 널리 소개하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벌써 한 10년 전에 우리 교회가 제자훈련 시스템을 개발해서 한국 교회에 기여한 바가 있죠. 수백 수천 교회에서 우리 교회 제자훈련 교재를 갖고 제자훈련을 감당하여 왔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는 교회가 많고요. 이제 10년이 지난 이 즈음에 성경 153 올람 운동을 우리 한국 교회에 이제 전파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귀한 이 성경 153 올람 운동에 대해서 우리 각 교구 목사님들이 이제 이 시간이 끝난 다음에 각 교구별로 모여서 진행할 때에 이걸 다시 한번 그 핵심 내용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 우리 뼛속 깊이 이걸 이제 기억해야 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구역 지도자 여러분들께서 다시 한번 몸과 마음 속에 이 성경 153 올람 운동을 심는 그런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는 우리 본연의 사명이죠. 우리가 구역 지도자로서 우리 구역을 어떻게 잘 인도할 것인가,
우리 구역 식구들을 어떻게 잘 돌볼 것인가, 이런 내용에 대해서 또 함께 나누는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근본에 우리 구역 지도자 수련회는 이렇게 세 가지의 방향성을 갖고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자기 자신을 깊이 발견하고 이 기회를 선용해서 하나님 앞에서 성장하는 우리 구역 지도자가 되기를 바라고, 두 번째는 성경 153 올람운동을 우리가 뼛속 깊이 마음에 기억하는 기회로 삼고, 세 번째는 우리가 구역 지도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제 훈련받는 이 세 가지 내용을 갖고 근본에 구역 지도자 수련회를 감당하려고 합니다. 이제 제가 첫 번째 강의를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 1시간 동안 제가 말씀을 드린 다음에 이제 정리하고, 지금 이 들어와 있는 이 줌 방은 이제 1시간 뒤에 나가셔서 교구별로 또 방을 개설해서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있으니까 교구별로 모여서 두 번째 강의 성경 153 올람운동에 대해서, 그리고 각 구역의 운영에 대해서 우리 이제 그 교구 목사님들께서 강의를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첫 번째 시간, 먼저 말씀을 한 절 읽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 잠언 4장 23절 말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우리 이 사람의 마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너무나 잘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죠. 네, 지킬 만한 것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수많은 지킬 만한 것들 가운데 더욱더 너의 마음을 잘 지켜야 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모든 것이 다 이 마음에서 비롯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도 내 마음이 동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살아가는 것도 내 마음 바탕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이고, 이 코로나 사태를 우리가 이겨나가는 것도 우리 마음의 마음가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고, 이렇게 생각하면 그야말로 모든 것은 우리의 이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잠언 4장 23절 그 후반부에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마음을 잘 지켜내는 것, 이것으로부터 생명의 근원이 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모든 것은 다 이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의미에서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코로나 시대를 이기는 건강한 자아상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코로나 시대를 이기는 건강한 자아상. 이제 앞부분은 제가 이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이겨나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뒷부분에 가서는 우리 풍경 검사법을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진행하는 대로만 잘 따라와 주시면 오늘 참 즐겁고 또 유익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제 어제 우리 교구 목사님들께서 여러분 가정들 가가호호 방문하면서 오늘 우리 수련회 자료를 다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렸는데, 이제 그 자료를 보시면서 이제 이 진행을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불쑥 이 코로나가 우리 가운데 찾아와서는 참 무던히도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늘 마스크를 쓰고 살아야 되고, 내 거리 두기를 해야 되고,
손 씻기를 뭐 하루에도 수십 번씩 손을 씻어야 되고, 이 언택트 시대에 이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죠. 우리 이제 개인의 이 일상생활이 다 망가져 버렸고, 이로 말미암아 나라의 경제도 참 힘들어지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쑥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를 괴롭히는 이 코로나 사태가 처음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금방 좀 이제 뭐 사라질 것 같이 그렇게 이야기도 많이 나누고 했습니다만은 지금 벌써 1년 7개월째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도 이제 4차 대유행 가운데 우리가 있고, 또 이 백신 주사를 이미 맞은 나라들, 뭐 70%, 90% 맞은 그런 나라들이 이제 이 마스크 벗고 살아갈 수 있겠다 그랬더니 웬걸요? 네, 다시 이제 이 델타 변이 때문에 뭐 10,000명, 수만 명씩, 뭐 미국은 10만 명 이상 이렇게 확진자가 나오니까 하루에 말이죠. 다시 이제 마스크를 쓰고 뭐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뭐 부스터 샷을 만든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지금 생각해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쉽게 물러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로 이렇게 나눈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그렇게 나누는데 이제 코로나가 뭐 어느 정도 종식이 되고 우리가 마스크를 벗는다 해도 그 뒤로도 살아가는 모든 삶의 방식이 코로나 이전 시대로는 이제 절대 못 돌아간다고 학자들은 말하고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고 또 나 자신을 깊이 발견하고, 그래서 이 코로나 시대에, 위드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더욱더 적응해서 살아가는 방법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코로나는 지구의 역습이에요. 지구의 역습. 네, 인간이 탐욕으로 말미암아서, 자만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지구 전체를 그냥 다 이렇게 정복해 나가고 환경을 파괴하고 이러니까 야생 가운데 살아가던 뭐 박테리아, 뭐 바이러스, 뭐 세균 이런 것들이 이제 자기들도 살아야 되니까 자기들 공간이 자꾸 파괴가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 야생 구역을 뛰쳐나와 가지고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 바이러스라고 하는 거는 숙주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거죠. 자기 혼자 못 삽니다. 그 생물에 이제 붙어가지고 기생하며 살아가는 게 바이러스거든요. 그렇게 보니까 이제 이 지구상에 뭐 인간이 제일 설치고 많이 다니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인간을 이제 숙주로 삼아가지고 전염병이 퍼뜨려지는 게 이게 바로 이 그 코로나 전염병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구의 역습이라고 하는 표현이 가장 걸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코로나가 우리 가운데 성큼 다가와서 지금 우리를 이렇게 무던히도 괴롭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코로나가 쉽게 물러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야 되는데, 이 위드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뭐 우리 가운데 뭐 우울증도 생기고 뭐 삶의 제약도 받고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그건 정말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우리가 이것만 잘 견뎌내면 새 세상이 오겠지, 뭐 이런 희망을 갖는 것도 좋은데,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가 벌써 1년 7개월 동안 코로나 시대를 겪어왔고 앞으로 뭐 적어도 뭐 내년까지는 이제 이 상황이 계속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그렇게 되면은 뭐 거의 이제 3년인데요. 3년. 그러면 우리 인생 가운데 3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소중한 시간들입니까? 근데 이렇게 귀한 3년을 사실은 너무나 지금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 거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아주 값비싼 수업료를 지불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견디어만 내고 그냥 이겨만 내고 그럴 게 아니고,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바라시는지 이것도 우리가 쭉
충분히 깨닫고 이제 밖으로 나돌아다니지 못하니까 내 안에서 나 자신을 깊이 성찰하고 또 자각하고 그래서 내 마음도 고치고 내 삶도 고치고 이렇게 우리가 달라지는 그 나 자신뿐만 아니고 우리 인간의 탐욕도 우리가 새롭게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이 기후변화 문제가 또 심각하거든요. 이 기후변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책임감을 통감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정말 값비싼 공부를 해야 이게 억울하지 않지. 예? 그냥 이 3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견디어만 내고 흘러가기만 바라고 이렇게 지나가 버린다고 하면 너무나 억울하고 너무나 값비싼 대가를 지불한 것밖에 안 되잖아요. 이런 의미에서 이 코로나 시대를 잘 우리가 긍정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냥 흘려버리는 시간이 되지 않고 너무너무 귀한 2년 내지 3년의 시간인데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큰 공부를 감당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 중에 우리가 뭐 이것저것 다 언급할 수는 없으니까 뭐 제한된 시간이어서 이 시간은 이제 자기 발견하는 시간. 네. 코로나 시대 가운데 또 우리 구역장님, 권찰님들, 지구장님들, 교구장님들이 깊이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자기 자신을 잘 성찰하면 이것이 또 우리에게 참 유익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런 면에서 오늘은 코로나 시대에 우리 구역 지도자의 자기 발견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칠판으로 옮겨서 말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정말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 것인데 그냥 시간들을 흘려보내지 말고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깊이 공부하고 오히려 나 자신의 성장의 기회로 삼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많은 내용이 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특별히 이 자기 발견 이 내용을 갖고 여러분들과 함께 잠깐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이 자기 자신을 잘 아는 것 같아도 의외로 자기 자신을 잘 모릅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게 닥치면 나 자신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이걸 한번 반성하게 되고 이제 자기 자신을 오히려 이렇게 발견하게 되는 기회로 삼기도 하고 그래서 뭐 고난에 밀려오든지 또 어떤 경우에는 참 좋은 말씀을 들었을 때 내가 누구인지 다시 한번 이렇게 깨닫게 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 자기 발견을 잘 이루게 되면 진정한 의미에서 자기를 사랑하게 돼요. 네, 이 자기 사랑은 뭐 에고이즘 이런 차원의 자기 사랑이 아니고 진정한 의미에서 자기를 사랑하게 되는 거죠. 네, 나 자신을 뭐 함부로 살아가게 그렇게 만들지를 않고 정말 우리가 신앙인이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또 내가 생활을 감당할 때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지 자기 자신을 아끼고 사랑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의미에서 이제 사랑이죠. 자기 발견을 해야 진정한 의미에서 자기 사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자기 사랑을 할 줄 아는 사람이 비로소 나 외에 타자,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자기 발견이라고 하는 것이 참 우리 삶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기 발견을 이제 잘 감당할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내 마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기회를 가지면 좋겠어요. 마음은 크게 나누면 의식이 있고 무의식이 있어요. 무의식. 근데 이 의식은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사실은 내가 의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내 무의식의 세계 속에 있는 기억의 덩어리들이 나를 주관하고 내 삶의 스타일을 만들고 대인관계도 만들고 그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뭐 여러 가지 예를 들어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제 교회당에 나오시면 이제 의자들이 뭐 수십 개 이렇게 놓여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앞자리를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항상 뒷자리에 앉죠. 네. 다 자기 무의식의 발로예요. 무의식의 발로. 네. 자기 자신도 모르게 내 안에 있는 무의식이 앞자리에 가서 앉으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또 뒷자리에 가서 앉아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또 저 기둥 뒤에 가서 숨는 사람도 있어요. 예, 그런 사람도 그 사람의 무의식의 결과라고 할 수 있죠. 자,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자기 발견을 잘 하려고 하면 우리 마음을 잘 살피는 게 참 중요한데, 그래서 내가 어떤 마음인가, 내 내면의 모습이 어떤가, 이걸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발견하실 필요가 있는데, 이 마음이 어떤지를 우리가 뭐 그냥 알 수는 없으니까 어떤 방법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서 우리 마음을 찾아내면 좋지 않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여기 보시면 풍경 구성법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제 받으신 유인물에도 그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풍경 구성법. 이게 이제 일종의 이제 그림 검사. 우리 마음의 상태, 무의식의 상태를 이제 가늠하게 해주는 일종의 그림 검사법이에요. 자, 이 영어로 나와 있는데 랜드스케이프, 풍경이라고 하는 거죠. 풍경.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두 번째 이 단어는 몽따주라고 하는 단어예요. 몽따주, 몽따쥐. 그래서 이제 그 기억을 이렇게 합해 가지고 그림을 만드는 걸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테크니크는 이제 법, 기술 그걸 말해서 랜드스케이프 몽타지 테크닉, 풍경 구성법이라고 하는 이런 심리 검사법이 있어요.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딱 5분만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5분 시간 드릴 테니까, 그래서 이제 이 그림은 한참 생각하고 그리시면 안 돼요. 5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여기 7가지 소재가 나와 있죠. 산, 길, 집, 밭, 해, 나무, 사람. 네. 이 7가지 소재를 사용해 가지고 여러분 받으신 유인물에 박스가 있을 거예요. 그 박스 안에다가 이 7가지를 활용해서 이게 다 들어가야 돼요. 다 들어가도록 풍경화를 그려보는 거예요. 풍경화. 제가 이제 11시 지금 이제 5분이 되고 있습니다. 5분이 되고 있으니까 11시 10분에 제가 이걸 가지고 다시 설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5분 동안 지금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 7가지 소재를 사용해서 풍경화를 그리는 거예요.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5분 동안 그리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이제 거의 다 그리셨죠? 네. 이 그림에는 우리 사람의 이 무의식이 상당히 많이 이렇게 표현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네, 우리의 욕구, 또 우리의 충동, 우리의 성격, 이런 것들이 이제 이 그림 속에 많이 포함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린 그림을 이제 펼쳐 놓으시고 제가 해석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 같이 이렇게 모여 앉아가지고 해야 되는데 여러분 지금 보이지 않고 본당에서 저 혼자 이러고 있으니까 참 뻘쭘하긴 합니다. 네, 그렇지만 또 좋은 세상이 돼가지고 기기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제 해석을 잘 들어보시고 오늘 우리 구역 지도자의 첫 번째 강의의 주제처럼 이 자기 발견을 잘 감당하셔서 우리가 값비싼 대가를 지불했는데 이 코로나 시대를 통해서 자기 발견을 잘 이루고 또 구역장의 사명을 잘 감당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가장 먼저 이 산, 산을 이제 그린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죠. 이 산은 우리의 성격을 가장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성격. 네. 그래서 산을 그리는데 이렇게 완만하게 이렇게 그리는 사람들이 있죠. 네. 이런 사람은 뭔가 좀 부드럽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좀 원만하고 또 좀 따뜻하고 온화한 그런 스타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산을 그리는데 의외로 아주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그리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어요. 네. 이런 사람은 우리가 뭐 대본에 봐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보다는 굉장히 좀 날카롭고 직선적이고 이제 자기 주도성이 강하고 주관이 강하고 이런 스타일이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뭐 100%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대체로 이렇게 성격이 좋고 또 부드럽고 온화한 사람은 자기 주도성이 약하기 때문에 일을 아주 추진력 있게 진행해 나가는 데는 이런 분들이 또 어려움을 좀 겪을 수 있어요. 왜? 다른 사람의 마음도 다 고려하고 살펴야 되니까 일의 추진은 좀 힘들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또 아주 직선적이고 해야 할 말은 하고 자기 주도성이 강한 사람이니까 또 의외로 이런 사람들은 또 일을 잘할 수도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우리 상담학에서는 좋은 성격, 나쁜 성격은 없습니다. 네. 우리 뭐 MBTI 검사도 우리가 많이 받아봅니다만은 이런 모든 검사들이 성격 유형 검사지 어느 성격이 좋고 어떤 성격이 나쁘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뭐 병든 사과냐, 뭐 썩은 사과냐, 맛있는 사과냐 이걸 가리는 게 아니고 사과냐, 배냐, 딸기냐 이걸 가리는 거거든요. 좋은 성격, 나쁜 성격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적재적소에서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주 직선적이고 또 주도성이 강하고 이런 사람들은 앞장서서 일하면 되고 또 이렇게 부드럽고 온화한 사람은 또 소외되는 사람이 없는지 잘 챙기고 또 따뜻하게 사람들을 살리고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도 아름다운 사명을 감당하고 이렇게 이제 살아가면 되는 거죠. 네. 근데 그림 그리는데 이것도 좋고 이것도 좋고 뭐 좋은 성격 나쁜 성격이 없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그리는 사람이 있어요. 네. 예. 이거는 뭡니까? 한 그림 안에 아주 부드러운 면, 날카로운 면이 함께 있는 거죠. 이거는 조금 지금 현재 종잡을 수가 없는 성격이잖아요.
네, 여러분들이 현장에 계셔야 막 웃기도 하고 반응도 보여주시는데 참 혼자서 하니까 참 뻘쭘하긴 합니다. 네, 근데 이렇게 그림을 그린 사람은 그 그림을 가지고 다음 주일날 저한테 와서 상담을 좀 받으세요. 웃자고 한 소리입니다. 네. 그래서 산은 우리의 성격을 가장 잘 드러내주는 것이고,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그린 그림을 보시고 여러분이 어떤 성격인지 한번 가늠해 보세요. 좀 외향적입니까? 내향적입니까? 좀 부드럽고 또 원만한 성격입니까? 아니면 날카롭고 직선적이고 또 주도성에 강한 그런 스타일입니까? 한번 잘 자기 자신을 살펴보시는 기회가 되면 좋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길입니다. 길은 내 인생의 지향성을 말해요. 내 인생의 지향성. 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길을 이렇게 직선으로 그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길을 이렇게 꼬불꼬불하게 그리는 사람도 있죠. 이렇게. 네. 그래서 이 길이라고 하는 것은 내 인생의 지향성, 그걸 말해주는데, 대체로 이제 남자들이 직선적으로 그리고 여자들이 대체로 곡선적으로 그리죠. 네. 그래서 이제 남자들은 좀 직선적이고 여자들은 부드럽게 곡선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길은 또 우리 인생의 지향성을 말하기도 하지만 또 앞으로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암시하기도 해요. 그래서 그냥 거침없이 내 인생을 이렇게 막 출세하고 성장하고 이런 쪽으로 목적을 삼고 살아가는 스타일이라고 할 수 있고, 이쪽은 인생의 의미도 좀 깨닫고, 네, 주위 사람들에도 관심을 가지고 또 진정한 성공에 또 관심이 있고, 그래서 내 인생의 지향성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리셨나요? 네, 여러분들이 그린 그림을 보시고 내가 어떤 인생의 지향성을 갖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집. 네, 이 집은 친밀감을 말하고 있어요. 친밀감. 예, 친밀감. 집은 친밀감을 나타내고 있다. 네. 친밀감이라고 하는 것은 다정다감한 거죠. 다정다감한 거. 다른 사람과 가깝게 지내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집을 아주 이렇게 이제 크게 그린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 모퉁이에 조그맣게 이렇게 그린 사람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 집을 크게 그린 사람은 다른 사람 뭐 누구나 친하고 또 친밀감 있게 대하고 또 여러 사람을 좋아하고 이제 그런 스타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집을 또 작게 그린 사람은 아주 가깝게 사귀는 친구 몇 사람을 이제 아주 깊이 사귀는 그런 스타일이죠. 그래서 여러 사람을 동시에 사랑할 줄 알고 친구로 둘 줄 알고, 이런 사람은 또 소수의 깊은 관계를 가지려고 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이 친밀감 이게 이제 집의 크기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박스 안에다가 우리가 그림을 그렸는데, 상대적으로 집을 크게 그린 사람은 친밀감을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살아가는 사람이고, 집을 작게 그린 사람은 친밀감을 이제 좀 표시하지 않고 또 소수의 사람들과 사귀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밭은 재물관을 말하고 있어요. 재물관. 예, 재물관. 그리고 내 인생 전체를 두고 볼 때 어떤 지향성.
때에 대한 지향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화면이 그림 그리는 화면이 이렇게 있다면 뭐 산도 그리고 길도 그리고 이제 밭을 이렇게 왼쪽에 그린 사람도 있을 것이고 밭을 이제 오른쪽에 그린 사람도 있겠죠. 그리고 이 그림 전체에서 밭의 크기가 이렇게 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작은 사람도 있겠죠. 그래서 밭을 크게 그린 사람은 돈 버는 게 참 중요하다. 네. 그래서 인생의 물질을 참 중요하게 생각하고 뭐 그게 다 나쁜 건 아니죠. 그래서 일확천금도 꿈꾸고 출세 성공하는 것도 꿈꾸고 그런 스타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이걸 작게 그린 사람은 별로 뭐 물질에 대한 욕심이나 이런 것이 없고 그저 주어진 것에 만족할 줄 아는 그런 스타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 그림을 이 가운데로 이렇게 딱 양분해서 이걸 이제 왼쪽에 그린 사람이 있을 거예요. 왼쪽에 그린 사람. 왼쪽에 그린 사람은 이 왼쪽은 좀 무의식 쪽이에요. 무의식 쪽. 예. 그래서 이 왼쪽에 그림을 그린 사람은 옛날에 잘 살았던 사람이고 오른쪽에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은 앞으로 잘 살 사람이에요. 네. 웃자고 한 소리예요. 네. 여러분 웃는 소리가 안 들리니까 재미가 없어요. 네. 그래서 밭은 내가 무엇을 주관하고 있는데 나의 물질관, 재물관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말씀이다.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고 여러분의 그림을 그려보시고 한번 여러분의 마음을 가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해. 이 해는 지향성을 말해요. 지향성. 내 마음 속에도 이제 에너지가 있는데 이 에너지를 밖으로 사용하는 사람, 그걸 뭐라고 말해요? 내 에너지를 밖으로 사용하는 사람을 이걸 외향이라고 말하죠. 외향성. 그 다음에 내 마음의 에너지를 내부로 나 자신을 향해 사용하는 것을 내향성이라고 말하죠. 네. 그래서 이제 해를 그리는데 보통 이제 산 위에 해를 그리잖아요. 근데 해가 이제 충천에 떠 있는 이런 경우가 있죠. 이렇게 그림을 그린 사람은 상당히 외향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네. 밝고 뭐 다른 사람에게 가가지고 말도 잘 걸고, 네, 아주 발랄하고 명랑하고, 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죠. 또 어떤 사람은 해를 이렇게 그리는 사람도 있어요. 조금만 내밀고 있는 거죠. 이게 내향적인 거예요. 내향적인. 나 자신을 그렇게 많이 보여주고 싶지 않은 거죠. 오히려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고 자기 안에서 생각도 많이 하고 글쓰기 좋아하고 책 읽기 좋아하고 이런 사람이 이제 이 사람이에요. 이 외향적인 사람은 이제 밖으로 이제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기 좋아하고 대화하기 좋아하고, 네. 그래서 이제 이 외향성이냐 내향적이냐 이게 우리 성격을 좌우하는데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 같아요. 제일 많은 부분. 우리 MBTI 보면 뭐 현실적이냐 뭐 이상적이냐 또 생각을 많이 하느냐 감정형이냐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 외향적이냐 내향적이냐 이게 한 사람의 성격을 좌우하는데 제일 큰 프로테이지를 차지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내가 내향적인지 외향적인지 한번 잘 살펴보시면 좋겠고, 그런데 이제 이 상담학과 행복학을 연결해서 설명할 때 이 행복학에서는 좀 외향적인 사람이 더 행복하게 살아갈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인생을 살아가면서 뭐 처음에는 나 자신의 내면에 침잠하고 혼자 있는 거 좋아하고 그랬다면 우리가 조금씩 자기 자신을 개방하고 열어서 다른 사람들과도 대화하고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고 이런 외향성도 우리가 좀 가질 필요가 있으니까 자기 자신을 이 그림을 보고 나는 어떤 스타일인지 살펴보시고 조금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시면 좋겠고,
근데 이제 이 산에 해를 그리는데 제가 어느 모임에 가가지고 이제 이걸 이렇게 해봤는데 근데 그 그림 검사를 이렇게 하는데 해를 안 그렸어요. 해를 안 그렸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있길래 아니 어떻게 해를 안 그리셨어요? 그랬더니 해가 아직 안 떠올랐대요. 땅 속에 있대요. 땅 속에. 네. 예. 이런 사람은 외향적, 내향적 그 이전에 어떤 뭐 마음의 상처가 깊다든지 자기 자신을 전혀 외부로 드러내지 않고 또 자기 자신의 마음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어떻게 생각하면 조금 무섭고 극단적인 성격일 수 있어요. 네. 예. 아까 그 다음 주일 제 방에 와가지고 상담 받으라고 했는데 이 사람도 다음 주에 제 방에 와서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예. 자, 여러분들은 해를 어떻게 그리셨는지요? 이거는 지향성을 말하는데 내가 내향적인지 외향적인지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무죠, 나무. 예, 이 나무는 일종의 자아상이에요. 자아상. 자기 모습을 드러낸다고 할 수 있어요. 나무를 그리는데 이제 이렇게 그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예. 그 나무태가 여기 선 하나예요. 이런 사람은 아주 고집이 센 사람이에요. 똥고집이 센 사람이에요. 똥고집이 센 사람. 근데 나무를 이제 이렇게 두 대로 이렇게 그려서 이렇게 그린 사람이 있고, 네, 이건 좀 이거보다는 훨씬 부드럽고 원만한 사람이죠. 그리고 나무를 크게 높이 그린 사람은 앞으로 더 성장하고 뻗어 나가려고 하는 그런 욕구가 강한 사람이고, 그 다음에 열매를 이렇게 많이 그리는 사람이 있어요. 내 삶에 열매를 많이 맺기를 바라는 거. 어떤 사람은 이 바닥에 열매가 떨어져 있어요. 이런 사람은 상처 때문에 내가 열매 맺고 있지 못한 그것을 무의식 중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그린 나무의 모습을 보시고 나는 어떤 자아상을 갖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사람이죠. 사람. 어떻게 생각하면 이 그림들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사람을 그린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 네. 자, 이 사람은 내가 나를 바라보면서 내가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를 잘 드러내주는 그런 그림이 되겠습니다. 내가 누구인가. 네. 그래서 이제 그림 이 화면 안에 사람을 크게 그리는 경우도 있고 사람을 작게 그리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사람을 크게 그렸다면 사람을 참 중요하게 생각하고 나 자신도 중요하고 그런 이제 자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사람을 아주 작게 그렸다면 이제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싫어하고 또 조용히 살아가는 그런 삶의 스타일이라고 할 수 있겠지. 그리고 이제 내가 누구인가를 알려주는 것과 동시에 이 사람을 어디에 그렸는가, 그것도 나름대로 중요해요. 사람을 어디에 그렸는가. 사람을 집안에 이렇게 그렸다면은 굉장히 가정적인 사람이겠죠. 가정적인 사람. 네. 사람을 길 위에 그려놨어요. 길 위에. 그러면 리더, 지도자 역할을 또 잘 감당하는 사람이에요. 또 사람을 밭에서 일하는 모습으로 그려놨다면 내 인생에 일이 참 중요하다, 열심히 근면성 있게 일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을 저 산에다가 갖다 그려놓은 사람도 있겠죠. 예. 맨날 놀러 다니는 사람이에요. 한량이에요, 한량. 네. 네. 그건 농담이고, 산에 그린 사람은
자연을 사랑하고 네, 유유자적할 줄 아는 사람이죠. 예. 그래서 내가 누구인가, 사람의 크기도 중요하지만 사람을 어디에 그렸는가, 이것도 나름대로 중요한 것이니까 여러분이 그린 그림을 보시고 한번 여러분을 잘 가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너무나 값비싼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그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앞으로도 지금 계속해서 우리는 위드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야 됩니다. 이렇게 값비싼 대가를 지불했으니까 우리가 정말 이 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가 성장을 오히려 이루었으면 좋겠다. 네. 그 중에 첫 번째가 이 마음이에요. 마음. 네. 오늘 잠언 4장 23절 말씀에 물을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을 우리가 잘 지키고 내가 내 마음을 잘 이해하고 그럴 때에 내가 다른 사람도 잘 이해하고 사랑할 수가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의 성격은 각자 성격이 다 있잖아요, 여러분. 이 절반은 사실은 타고나는 거예요. 네, 타고나는 거. 유전적 성향이 강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나머지 절반의 절반. 이거는 태어나가지고 0살부터 5살 때까지 6년 동안의 부모의 양육 태도, 이게 우리 성격의 일부에 들어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또 이 4분의 1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인생 경험을 하잖아요. 네. 그 경험의 일부가 또 우리 성격을 구성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심리학자들은 성격은 잘 안 바뀐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성격은 잘 안 바뀐다. 이거 보세요. 절반이 타고나는 거잖아요. 유전적인 거. 또 절반은 우리 부모의 양육 태도 때문에 이만큼 형성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인생 경험이 이렇게 좌우하는 거니까 뭐 별로 여지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일반적인 심리학자들이 이렇게 내고, 성경에 보면 네, 자기 삶을 변화시켜서 훨씬 더 풍성하고 아름답고 귀한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얼마든지 있어요. 예. 그래서 이 코로나 시대에 이렇게 뭐 한편 생각하면 좀 재미있게 우리가 생각해 보기도 하고, 또 한편 생각하면 뭐 의미도 있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해서 내가 누구인가 자기 발견을 우리가 잘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시켜 나간다면 오히려 이 코로나 시대가 우리에게 큰 유익을 주는 거겠죠. 네, 바로 이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이제 풍경 구성법을 우리가 사용해서 그림 속에 나타난 나 자신의 자아상을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구역 지도자들은 그야말로 지도자이잖아요. 지도자. 그래서 지도자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잘 이해하고 성숙한 지도자가 되어야 우리 구역 식구들을 더 잘 돌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의미에서 오늘 이 풍경검사법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가, 내 자아상의 모습은 어떤지 한번 우리가 살펴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유익한 시간이 되었기를 바라고요. 이 여러 가지 그림이 의미하는 바를 한번 찬찬히 생각해 보시고 내가 어떤 방향으로 나 자신을 바꾸어 나갈지 한번 깊이 고민해 본다면 참 유익한 그런 내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변화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시대에, 위드 코로나 시대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지만 그냥 힘들다고만 느끼지 말고 오히려 이 시간을 우리가 잘 활용해서 내가 나 자신을 발견하고
보다 성숙한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면 너무나 우리가 값비싼 공부를 하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 풍경검사법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한번 깊이 돌아보시고 또 자기 자신을 잘 발견해서 구역장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면 참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자기 자신을 깊이 돌아보고 또 하나님도 깊이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일입니다. 이와 같은 아름다운 모습이 비록 코로나 시대이지만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바라고, 이렇게 자기 발견을 잘 감당해서 진정한 의미에서 자기 사랑을 하고 그래서 이 풍성한 나의 내면을 가지고 구역 식구들 잘 사랑해내고, 그래서 2학기에도 여러분의 구역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참 풍성하고 아름답고 귀한 역사가 많이 생겨나시는 그런 구역들 꼭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줌으로 만나서 이렇게 우리가 구역 지도자 수련을 감당하고 있사온데,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시대가 우리에게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점을 많이 가져다 주었지만 또 나 자신을 발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적으로 바르게 서는 귀한 기회가 된 줄로도 분명히 믿습니다. 이 기회를 잘 선용해서 나 자신을 깊이 발견하고 진정한 의미에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그래서 우리 구역 식구들을 잘 사랑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궁극적으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해서 아름답고도 귀한 삶을 우리가 잘 살아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역 지도자들 이렇게 또 2학기에도 구역 식구들 돌보고 많은 수고를 감당할 터인데,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 구역 지도자들에게 건강의 복을 더하시고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면역력을 100배나 더하여 주셔서 늘 영혼력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악한 자가 넘보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가정의 우한 질고를 다 막아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쁨으로 살아드리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 강의는 이렇게 마치고 우리 부목사님들 받아서 광고하시고 진행하시고 이제 아마 이 방은 이제 폐쇄를 하고 각 교구별로 방을 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그러기 전에 우리 담당 목사님 이제 광고해 주시고 진행하는 법에 대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